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3단원 Cost of Production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14단원을 바로 새로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13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3단원부터 나오는 부분은 어떤 기업의 가격이라던가 어떤 생산량이라던가 어떤 그런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13단원에서 배운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1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해서 이야기했던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선 요 13단원에서는 이렇게 코스트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했죠.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우선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 물건 팔 때마다 받는 가격이 P라고 하고 판매한 물건의 총 수량을 Q라고 하면 토탈 레베뉴는 TR은 P 곱하기 Q가 될 것이고 또 그만큼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토탈 코스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TR에서 TC만큼을 뺀 것이 profit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profit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에 이 explicit하고 implicit 코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implicit 코스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트,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물건 생산할 때 뭐 재료비로 들어간다든지 뭐 인건비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요 implicit 코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코스트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요 implicit 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배운 implicit cost라는 것과 explicit cost라는 것을 합해서 total co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implicit cost의 로 인해서 이렇게 opportunity cost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이어지는 D번과 피겨 1번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바로 이 implicit cost 혹은 opportunity cost 때문에 이렇게 economic profit과 accounting profit이 달라지게 됩니다. economic profit은 토탈 여기서 지금 explicit과 implicit 코스트로 모두 빼준 것이 economic profit이고 accounting profit은 여기서 코스트 뺄 때 explicit 코스트만 빼준 것이 accounting profi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경제학자가 살펴보는 이익과 이렇게 회계사가 살펴보는 기업의 이익이 여기 지금 implicit cost라는 것 때문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그래서 경제학자가 살펴보는 이익은 여기 economic profit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implicit cost까지 뺀 거죠. 이제 그리고 회계사가 살펴보는 이익은 이렇게 accounting profit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셨던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total opportunity cost가 implicit하고 explicit을 합쳐서 이렇게 total opportunity cost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implicit cost가 이 opportunity cost에 속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3.2 부분에서 production function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덕션 펑션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풋과 그렇게 해서 생산한 물건의 총 개수를 쉽게 말하면 관계를 나타낸 것이 이 프로덕션 펑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풋을 하나 더 넣었을 때 추가로 산출되는 어떤 수량 같은 부분이 마지널 프로덕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이라고 하면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력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인 인풋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 테이블 1에서 살펴보았던 것도 여기 지금 3열에 보시면 마지널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인데 여기서 지금 레이버라는 거를 인풋으로 가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캐롤라인의 쿠키 팩토리의 경우에는 노동력, 그러니까 근로자가 0명일 때부터 6명으로 증가할 때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쿠키의 수가 쭉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 지금 마지널이라는 게 이렇게 노동자, 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량을 이렇게 마지널 프로덕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의 쿠키 팩토리의 경우에는 인풋으로 레이버만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열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고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의 임대료 아니면 뭐 설비 매달 내야 되는 설비 비용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5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 사람당 줘야 되는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쭉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4번과 5번을 합한 부분이 6번으로 Total Cost of Inpu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3열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를 늘리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막 50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늘어나고 그 다음엔 더 덜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마지널 프로덕트가 근로자를 아무리 더 인풋을 늘리더라도 마지널 프로덕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여기서 영어 단어 diminish가 감소, decrease랑 쉽게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풋, 이제 앞의 경우에는 노동력이었죠. 노동력이라는 인풋을 아무리 늘려도 마지널 프로덕트가 처음에는 굉장히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요 diminishing marginal produc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덕션 펑션 앞에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한번 토탈 코스트 커브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토탈 코스트 커브는 말 그대로 생산한 총 수량과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이 토탈 코스트 커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탈 코스트 커브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피겨 2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레이버라는 인풋을 늘리면 늘릴수록 총 생산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diminishing marginal produc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프로덕션 펑션이었고 그리고 이 B번을 통해서 우리가 토탈 코스트 커브를 살펴볼 수 있었고 여기 지금 생산량을 늘릴수록 쭉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이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웃풋을 더 생산을 하려면 이제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카페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거기에 알바생을 많이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계속 투입되면서 더 많은 어떤 쿠키나 뭐 커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정되어 있는 커피 머신,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카페 공간 혹은 쿠키 공장이라는 공간 등등으로 인해서 카페 그 머신을 더 들여와야 하고 아니면 아예 카페를 2호점, 3호점을 내야 하고 뭐 이게 공장이라면 공장 2호, 뭐 공장 3호를 계속 증설을 해야 하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나중에 갈수록 돈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13.3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코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픽스드 코스트의 경우에는 물건 생산량을 아무리 더 늘리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픽스드 코스트, 뭐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같은 거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한 달에 뭐 10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어차피 임대료 한 달 단위로 내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베리어블 코스트는 반대로 물건 산출량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즉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베리어블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코스트의 대표적인 것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비, 원료비 같은 것들이 베리어블 코스트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토탈 코스트, 우리는 줄여서 TC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FC와 VC, TC에다가 이런 에버리지와 마지널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접목을 해보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픽스 코스트를 총 생산물로 나눈 것이 에버리지 AFC였고, 이제 VC를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요 AVC였습니다. 그리고 TC를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요 ATC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AFC, AVC, ATC라는 것이 새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에 그냥 조금 연장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테이블 2번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콘레드의 커피숍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 지금 아웃풋이 점점 커피 수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여기 2번 열에서 토탈 코스트가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탈 코스트가 왜 아웃풋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냐면 이 베리어블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거였지 이 픽스 코스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픽스드 코스트를 에버리지 한 것이 AFC였고 베리어블 코스트를 에버리지 한 것이 AVC였습니다. 그리고 토탈 코스트를 에버리지 한 것이 AVC였고 이제 요 마지널 코스트는 물건을 한 개 더 만들 때마다 이렇게 요렇게 토탈 코스트가 추가되는 부분이 마지널 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3번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래프로 살펴보면 여기 산출물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토탈 코스트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어떤 개형을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 중에 마지널 코스트 MC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지금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즉 아까처럼 마지널 코스트를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 더 산출할 때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토탈 코스트 이렇게 마지널 코스트였지 라고 복습을 해보실 수 있고 요것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기 지금 이 C번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diminishing marginal product라는 것 때문에 marginal cost curve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AVC와 AFC 그리고 ATC 개형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U-shaped라는, 그러니까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U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요 가장 낮은 부분, 이제 요 부분에서가 가장 싼 가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efficient scale이라고 해서 ATC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생산량이 efficient sca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우리는 MC와 ATC의 관계를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자가 그러면 평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새로 들어오게 되는 MC가 커 그러면 평균을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처럼 MC 커브가 ATC 커브의 최저점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통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여기 살펴보면 여기 지금 ATC 커브의 최저점을 여기 MC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화를 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커브의 경우에는 산출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게 되고 ATC 커브의 경우에는 U-쉐입을 갖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MC 커브가 ATC 커브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통과하는 모습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피겨 5번의 모양이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모든 기업이 다 이런 모양을 갖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이제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기업들 아니면 무슨 뭐 멜론이나 그 지니 같은 어떤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음원 서비스 더 가입자가 이용한다고 비용이 뭐 얼마나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뭐 파일 하나 복사한다고 뭐 비용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겨 5번 그리고 앞에서 봤던 피겨 4번은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고 이제 뭐 모든 기업이 이런 그래프를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3.4 부분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 숏런과 롱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숏런과 롱런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가 바로 숏런의 경우에는 픽스드였던 것조차도 롱런으로 타임 피리어드를 확대를 시켜보면 베리어블해질 수 있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설비를 더 들여온다든지 사람을 뽑는다든지 하는 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타임 피리어드를 짧게 보면 픽스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임 피리어드를 한 달, 뭐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숏런에는 픽스드로 되어 있던 것조차도 롱런에는 베리어블로 바뀔 수 있구나. 즉 타임 피리어드가 길어질수록 기업이 조금 어떤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롱런 코스트 커브의 경우에는 숏런 코스트 커브보다 훨씬 더 플랫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피겨 6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ATC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숏런 ATC 커브가 3개가 나와 있고 요 밑에 있는 큰 넓적한 요 그래프가 롱런의 ATC 커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숏런의 ATC 커브가 요 롱런 ATC 커브에 접한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위치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요 economies of scale, diseconomies of scale, 그리고 constant return to scale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생산물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요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가 떨어지는 모습을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생산물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를 dis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부분을 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economies of scale 하고 여기 세 개 나와 있는 것과 앞에서 나왔던 efficient scale이라는 것은 약간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13단원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이제 코스트들 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이블 3번을 통해서 복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3단원에 대한 복습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